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거라서요 좀 멘탈이 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도 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매년 1년 차에 느꼈던 거, 2년 차에 느꼈던 거 이런 거 좀 담아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전에 제가 3년 차 때 느꼈던 이런 사람은 미국에 오면 조금 적응하기 어렵다 영상을 제가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15만 회 정도의 뷰가 나왔어가지고 그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만 살았더라면 이런 네 가지는 아마 평생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한 가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공부를 했고 동부 쪽 한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꼭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꼽아봤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못 느꼈지만 미국에 오니까 처음으로 알게 된 거, 개인에 대한 존중이 진짜 크다입니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정말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천장이 높아가지고 외국인은 뭐 대우를 못 받는다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는 그런 유리천장은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와 다르게 개인에 대한 존중의 레벨이 미국이 참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뿌리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각자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꾸려나간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로 여기 왔는지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개인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돼야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 회사에서 느꼈던 미국 사회가 그래도 개인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꼈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제니라고 쓰고 있지만, 영어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저는 미국 회사에 저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널 이름은 영어로 하면서 미국 사회에 입성을 했을 때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한국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는 첫 취업을 하기까지 제 이력서는 영문 이름으로 썼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확실히 영문 이력서가 인터뷰에 뽑힐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인턴십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첫 직장을 잡을 때도 미국 이름이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첫 회사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인터뷰에서 PD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력이나 이런 검증들은 다른 팀원들이 잘 해냈을 거라 믿고 있고 나는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너의 좀 인생 스토리를 들려줘. 그래서 그때 그 면접은 정말 컨버세이션만 있었던 면접이었거든요. 그분이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그러면 너는 미국을 2년 전에 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풀네임, 진짜 너네 나라에서 쓰는 너의 이름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의 한국 이름은 혜진이에요 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본인은 되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성이 좀 많았대요. 본인의 국가에서 온 그런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 미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의 정체성이랑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다는 거, 잘 동화된다라는 거 의미는 본인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뿌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이 사회의 긍정적인 면, 장점을 좀 받아들이는 식으로 성장해 나가면 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는 사실 미국에 오면서 나는 완전 미국 사람이 돼야 돼. 내 목표를 이루려면 미국 사람, 제니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사회에 입성을 했던 건데 그 조언을 듣게 된 거죠. 회사에 입사하면서도 이렇게 너는 미국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강요가 있기보다는 너는 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국에 있는 장점들을 다 흡수를 해봐. 그렇게 잘 자라봐. 그래도 미국 사회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을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저는 미국 사회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나 개인에 대한 존중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권하는
사회구나라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은 우리 다 같이 혜진이, 민수, 우리는 다 같은 뿌리니까. 반대로 한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30년이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는 내가 혜진이고 뭐고 내 이름을 뭐 변경하고 바꾸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죠.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미국의 생활이라던가 개인의 존중의 차원이 다른 관점을 배우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두 번째. 내가 한국에서 글로벌화된 사람을 봤던 관점과 미국에 와서 글로벌화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미국에 와서 진짜 글로벌화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재정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외대라는 학교를 나왔단 말이죠. 학교 이렇게 간판을 보면 딱 간판부터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목표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사회인으로. 저는 외대를 다니면서 내가 글로벌화된 인재로 자라나는 줄 알았죠. 외대를 입학을 하면서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만들 때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을 때 글로벌화된 인재?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해가지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인재. 한국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영어 조금 잘해서 뭐 외국인 클라이언트 있을 때 영어로 좀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딱 도착을 해서 여기서 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제 생각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는 어떤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처음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생각한 글로벌화 인재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구나. 이 정도의 친구가 돼야 글로벌화된 인재가 아닐까라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친구의 예시들이 뉴욕에는 정말 깔리고 깔렸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가? 좀 약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가족은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를 아시아 유통을 담당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메인 브랜드는 이탈리아에서 왔고 그다음에 공장은 베트남에 세워져 있고 대만이 본인의 국적이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어를 좀 할 수 있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근로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베트남어를 조금 하고 모국어인 대만어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갖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마인드셋이 완전 달랐어요. 저는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진 이탈리아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베트남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석사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랑 패턴이 좀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1학기 끝나고 그냥 미국에 남아서 취업에 맞는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1학기 딱 끝나고 겨울방학 때 이탈리아로 그 현지 사장들을 만나러 이제 갔다 오고 다음 여름방학 때는 베트남 현지에 가가지고 또 소통을 하고 오고 거기서 마주친 문제를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만난 글로벌화된 인재는 적어도 3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사용된 언어를 가지고 문화나 사회를 교류할 줄 아는 그리고 교류를 넘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사람이라고 재정의를 내렸어요. 제 스스로가. 이게 이 친구의 되게 특별한 얘기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딱 하면서 각자 살아오는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국어 이상을 한다는 게 정말 약간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래서 영어랑 한국어만 완벽하게 해도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잖아요. 미국에 와서는 다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는 한국과 미국만을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내가 언어를 배우면 조금 더 큰 문이, 다른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애가 태어난다면 이런 관점을 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 와서 느꼈던 세 번째, 끊임없이 작은 성장을 한다입니다. 저는 성장하면 한국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생각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일 잘하고 열정적이고 책임감 높고 근데 이런 작은 성장이라는 게 커리어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성장이 진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운동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운동에 스코어가 안 나오고 못하더라도 그걸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을 때는 사실 취미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냥 공부만, 대학교 잘 들어가는 거.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취준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성향이라던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활동이 뭐지? 를 알아갈 수 있는 단계는 마음 놓고 알아갈 수 있는 단계가 취업한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과목들이 정말 많아요. 비단 이렇게 공부 과목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뭘 배운다든지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주 성장하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성장의 의미가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성장 의미는 자기 개발하고 조금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벌고 이런 거였더라면 미국에서의 자기 성장은 매주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냈다라는 것도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장의 한 종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했던 게 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요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가를 꾸준히 해온 스타일이었는데 제 남편은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케이스다 보니까 남편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시켰대요. 그렇나요? 옆에 있는데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맞나요? 응. 수영도 있었고요. 네. 별의별 게 다 있어. 핸드볼, 하키. 매번 그 커리큘럼이 바뀌었어. 그런 게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커서 배우는 거랑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내재화가 돼서 커서도 나의 스트레스를 하나 푸는 용도로 쓰는 거랑 그게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소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동부 쪽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다 이런 성향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만났던 친구, 미국 사람이었는데 나 다음 주에 하이킹 가고 다음 주에 테니스 치러 가고 뭐 다음 주에는 미술 그리러 가고 혹시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다가 그래서 그때 제 브이로그 영상에 미국 친구들이랑 하이킹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미술 그리러 가는 거 그 친구가 다 초대를 해줘서 저는 갔던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주 스케줄이 폐기되어 있어요. 스케줄을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게 힘들 정도로 진짜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져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똘똘한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코넬 대학을 나온 되게 똘똘한 친구였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은 매주 뭐가 그렇게 많아? 뭐 파티며 액티비티며 진짜 한 주라도 안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항상 넥스트 챌린지를 생각을 한대요. 나 오늘 이번 주에 이거 했으니까 다음 주엔 뭐 할까? 스키가 조금 질리는데 스키 말고 다음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뭘까?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쉬는 주도 정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부러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의 성장은 딱 그 커리어, 공부, 취업 여기에만 딱 갖춰져 있었거든요. 여기 나와보니까 이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주말에 스트레스 푼다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취미생활을 하러 나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되게 미국에 와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다 했어도 그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나가 놀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그때 브이로그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진짜 많이 바꿨어요. 미술도 해보고 테니스도 쳐보고 골프도 쳐보고 뭐 요가도 해보고 한요가도 해보고 바레라는 운동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하이킹도 가보고 되게 많은 액티비티를 주말에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아무 생각 없이 딱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일과 삶에서 좀 분리되는 시간을 갖는 게 정신건강에 좀 많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느꼈던 거. 미국 사람들 진짜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지만 성장의 의미가 공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파티도 잘 열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의 명확하게 좋아하는 영역을 만드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 그래서 세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거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못 느꼈을
네 번째는 이걸 제가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번째는 고용의 유연성입니다. 사실 고용의 유연성. 한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도 뭐 취업이 어렵고 뭐 잘리는 시대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확실히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미국이 정말 확실히 고용의 유연성이 높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고용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정리해고도 해보고 재취준도 해보고 다양한 회사도 경험을 해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고용의 안정성이 조금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언제나 잘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마냥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단점일 수도 있죠. 항상 마음이 불안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고 혹시 오늘 레이오프? 오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제 성향에는 이게 엄청난 단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 말은 즉슨 장점도 있었다. 놀랍게도 장점도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제 성향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 항상 남편이랑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정리해고가 안 됐더라면 전에 회사가 지금 회사에 비하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로 이직할 용기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고용의 보장이 안정이 된다면 저는 그냥 첫 번째 회사에서 진짜 오랫동안 머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리해고가 되고 여러 회사를 돌다가 지금의 회사로 안착이 되니까 솔직히 회사에 대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회사와 사람들을 다루는 회사의 태도라던가 이런 거를 잘 비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와 맞는 회사인지를 좀 알아간 거죠. 고용의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뭐 해고도 자유롭지만 취업도 그만큼 잘 되는 편이라서 여러 회사를 옮기면서 첫 번째 회사에서 다녔을 때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었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을 때 뭔가 잘못했으면 그게 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취업하는 게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서 다니고 그랬을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의 이직을 통해서 느낀 바는 이 회사가 진짜 나랑 안 맞으면 빨리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내가 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네트워킹하고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를 찾게 되고 이직이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그곳으로 향하는 게 허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저는 약간 진취적인 성향이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필요함에 있어서는 좀 이직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 변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저의 성격에는 장점이 한 70%, 단점이 한 30%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네트워킹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여건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6개월 안에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정말 그죠?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한번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회사에서도 자를 수 있지만 미국 친구들도 정말 금방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주 하고 나오는 친구, 한 달 하고 나오는 친구, 3개월 하고 나오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네 번째로 느꼈던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미국에서 제가 느꼈던 4가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미국이 좀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